개념을 물어볼 때 용적률, 건폐율 있지요.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는 용적률이 나올까요? 건폐율이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28회 때는 용적률이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건폐율이 나오고, 그래서 확률이 건폐율 쪽이 훨씬 더 가까운데, 그렇다고 얘 안 할 수 없잖아요.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용적률 개념이 나올 수도 있다면, 얘는 원래 뿌리가 건축법인데 대지면적이 되는 무슨 면적? 연면적. 이때 지하층,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사는 부분 있지요. 용적률에 빠진다는 거. 혹시 그림 낼 때 피난안전구역 또는 대피공간 이런 말 들어가도 빠져요. 용적률 구하시오 몇 프로냐 해서 그림을 이렇게 시험 내면 지하 1층, 2층 넣어주고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1점 건생, 2점 건생. 용적률 몇 프로냐 그러면 지하층은 무조건 빠진다는 거. 지상층이라도 뭐 주차장으로 쓴다. 그럼 야도 빠져요. 혹시 뭐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그래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은 21개 용도 지역별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일단 건폐율부터 용도 지역 안 써도 되겠죠? 50, 50, 1정, 2정 전용 그러죠? 60, 50 안 쓰고 하니까 잘 안 되네. 그죠? 이거 써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알맹이만 하려니 좀 뻘쭘하네. 그래서 용적률 이 일반적으로는 3종 그러죠? 1종, 2종, 3종 전부 60인데 3종만 50, 준주거 70. 상업지역은 4개 아니요. 9, 8, 7, 8. 공업지역은 전부 7, 7, 7. 녹지 전부 20. 도시지역 바깥은 전부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용적률은 뭐 여기다가 써먹으면 되잖아요. 용적률은 전용주거부터 일정 있지요. 출발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1500, 1300, 900, 1100, 300, 350, 400. 보생자 80, 100, 100. 도시외지역은 전부 80, 계획관리만 100. 그것은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최소한이다. 최소한 시험에 대한 예의다. 예의. 32번 질문. 도시지역에서 도시적이죠? 농지사고 팔 때 농지증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게 원칙. 그런데 녹지지역은 내야 된다.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실히 콜? 자, 녹지지역에서는 반드시 농지사고 팔 때 농지증 적용한다. 그러면요? 틀리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절대 농지증 안 냅니다. 녹지지역은 내는 것이 원칙. 녹지라도 시설사업을 할 목적일 때는 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제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까지. 도시지역은 접도구역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있죠. 요거 용도 지구 지정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요. 시험에 하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라고 하기도 해요. 집중력 떨어지면 뒤에까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국토교통부, 시도, 대도시시장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용도 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는 9개 용도지구 있죠. 우리가 배운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새로 신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그 다음에 이건 뭐 요렇게 개념을 나온다면 개념으로. 그러면 개념을 물어볼 때는 경관지구를 제일 잘 내겠지요. 왜냐하면 다른 건 너무 쉬우니까. 또 특히 쉬우니까.
방제지구라고 있지요. 방제지구는 종류 몇 개?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의 건축 제한을 통해서 하면 자연, 건축물 인구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하면 시가지. 그러니 뭐 특별할 게 없지.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거 뭐 할 거라고. 그러면 요 34번에 봐요. 앞에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물가란 얘기잖아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에 보세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한대요. 그러면 자연경관이요? 무슨 경관? 이렇게 개념 나올 때 그냥 자신감 가져야 돼요. 용도 지구는 개념 묻는 거 나오면 주는 거다. 주는 거. 그건 뭐 주는 거네. 그래야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 다음에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럼 보호지구 종류 이거 말고 또 그 나머지 두 개 뭐 있냐고요? 중요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 생태계 보호, 생태경관 이러지 말고 생태계 보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란 그 중요시설물 어떤 거?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그 다음 개봉박도 중요한 문장 하나 나와요. 이건 하나이네. 복합용도지구라고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이거 없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자,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 이렇게 나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려고. 그리고 특정 시대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오면 무슨 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이 개념 틀리게 특정 용도 제한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 그럼 무슨 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이거 이 얘기예요. 이거. 작년에 용도지구 문제의 답은 시도 대도시 시장은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더라도 우리 9개 용도지구 있지요? 왜 새로운 거 신설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었다고요. 그럼 그 답을 연달아 써먹지 않거든. 약간 독특한 표현 나올 때 이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 대도시 시장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자 지자체에서요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한 말 나왔죠. 추가란 말 나왔죠. 원래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개? 자연경관, 그 다음 시가지경관, 아까 얘기한 그죠? 요렇게 나누는 게 대통령령에 따른 나눔이에요. 9개 용도지구는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요렇게 세분한 거 있지요. 요게 시행령에 따른. 그러면 요 경관지구 3개로는 안 되니까 지자체 조례로 우리가 모르는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추가적으로 세분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 풍치경관지구, 멋있는 경관지구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경관지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뭘 할 수 있다고? 이거 추가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이 뜨면 맞다, 틀리다, 판단만 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있죠. 원래 시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 생태계로 나누잖아요. 그걸로 끝. 근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이놈을 조례로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교정 군사시설 보호지구로 나눠도 된다 이 말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얘는 끝났잖아요. 세분 안 하고 이걸 또 종류별로 숙박시설, 위락시설, 뭐 업무시설에 따라서 세분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듣고 있죠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의 객관식 문제 풀다가 용도지구 쪽에 문제가 자 시도 대도시에서 조례로 중요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뜨면 오만 판단하면 돼요. 이보다 쉬운 공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 있지요. 다 용도지구 9개 있지요. 다 조례로 해요. 조례로. 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하는데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고도지구 이게 제일 단골이에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 지구 지정할 때 높이 정해줬겠지. 그걸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리기라도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조례라고 내니까.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있지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세 개만 잘 알면 돼요. 행위자는.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잖아요. 요거 개발제한구역 있죠? 요거. 개발제한구역은 자 누구만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법적으로. 그 다음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보안상 목적으로 있지요.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야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요청 들으면 이놈을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국방 보안상 목적 나오면 개발 제한구역. 자, 이 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했다. 여기에는 행위 제한하려고 새로 만들어진 특별히 만들어진 법, 그게 무슨 법? 그렇지, 뭐 개특법 해도 뭐 다 풀어서 할 수 있겠죠. 시험장 가면 이 세 글자짜리 법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농지법처럼 왜 개특법이 없냐고 사람 돌아버립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천지예요. 그 다음에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 나왔죠. 요거. 그러니까 이 문장들 봐봐야 학생들이 이 문장 뭐 들라가 외워요. 또 얘가 포인트 누가 지정?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구만. 어차피 시험도 그렇게 내니까.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배신자의 말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했지. 이 안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 하하,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그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봐봐, 지금도 입에 안 나오잖아요. 아까 첫 시간에 떠들었는데. 그러죠? 어째 이런 일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법조문이 있어요. 용도구역 4개 있죠. 4개. 4개 입지기 세수구역 말고 법조문이 있다니까. 시가와 수단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단자원 관리법에 의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특법. 그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법령 81조 이하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행위제한 적용할 때 그 개별 법들 좀 암기하려고 출하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암기 안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아까도 아침에도 했는데 지금도 아침이지만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혹시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라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조례로 따로 법률로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안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짰을 때 이걸로 행위제한 합니다. 오케이? 야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때뿐 아니고 변경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 변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돼요. 그런 거 그냥 변형해서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상하게 나온 거 틀리면 되지. 그러죠? 제가 주제별로 쭉 순서대로 정리하잖아요. 제가 오늘 체크 안 한 거 나오면 맞게요? 틀리게요? 틀리게요. 그게 인생사예요. 그걸 버둥버둥 해봐야 처절하게 틀릴 건데 깔끔하게 틀리면 되지. 우아하게. 그러죠? 이런 이상한 문제 나왔구만 하고 하면 욕하면 하고 틀리고 욕하면 더 그래봐야 7, 8문제 30개 이상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러죠? 자신감 가져야 돼. 자신감. 뭐 쫄 필요 뭐 있어.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짓인데. 자,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도시개발구역 나왔죠.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전부 일부 맞죠?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지구단위 지정권자는 일반 시장,
군수도. 그러죠? 그러면 시장 군수도 가능하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최장 몇 년간 제한? 5년간 연장되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얘들은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요? 정비구역이 의무적 지정 대상 되려면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된 곳. 그러죠? 정택이 10년 할 때.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지 10년 경과된 곳이거나 시가와 조정구역 있지요?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 대규모로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이 30만 이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바뀌는 곳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 나온 게 바로 이놈이에요. 금방 나왔죠? 지정하여야 한다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참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이거부터. 일단 지구단위 지정. 소연아, 너 뭐 하고 있니? 네가 혼자 책에다가 밑에 줄 치면 전염되는 거 알지? 좌우. 언니하고 그거 동생하고. 야가 동생 아냐? 오빠야? 미안하다. 큰 죽을 죄 지었다. 내가 따놔서 자세히 보니까 흘리가 어려 보인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소희는 얼굴이 조망만한데. 사태 수습하려고 힘듭니다, 저도. 자, 보세요. 넌 지금 전국적 인물이 됐어. 일어나서 손 한번 흔들어주라.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 지금 카페에 올린다니까, 이 동영상이. 그러면 이 동영상 무료로 보니까 지금 현재 카페가 558명. 석 달 만에 500명. 머리에서 오늘, 한 명 늘었다, 오늘. 어찌 반가운지. 일로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식구들. 1000명 되게 빨리. 잘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지요.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자, 그러면 3년 외우고, 자,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 잃는다는 거, 그러죠? 자, 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야 안 해요? 자, 하나, 이건 이제 하나 요령 또 이렇게 어깨 이렇게 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효되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실효되지요. 개발구역이 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실효고시 해줘야 돼요. 옛날 기출문제 고시할 필요가 없다. 틀린 거. 자, 3년 외웠죠, 이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행위제한을 뭘로 할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완화되는 게 있지요. 이 얘기가 꼭 나올 때가 됐거든, 지금. 그런데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지정할 수 있지요. 그게 계획, 관리지역하고 일정한 개발 제한이 아니고 막 찔러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개발 진흥지구 아니야. 예. 그것도 이제 주택이는 어찌 복잡한 요건 있고 그러면 시험에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이 내용을 완화가 돼요. 완화할 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물어보면 맞춰야 돼요.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되니까 그러죠?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요 상태라면은 건폐율은 용적률은 100, 얘도 40% 100이잖아요. 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건폐율은 여기에 1.5배 아니요? 그럼 실제 60, 여기에 용적률 2배니까 200. 그럼 대지가 400이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지정했다. 최대로 완화해서 연면적 얼마냐? 800. 그러죠? 이건 맞춰야 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완화되는 거 있지요? 그냥 틀려주세요. 공공용지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 공식도 복잡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틀려주십사 하고 내는 거거든. 그럴 때 원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완화하는 제도 있지요? 이게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용도, 지역, 지구별, 건축 지향 관련된 거 있지요?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이거 무시하고 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 빵이지.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지.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있죠, 높이.
높이 관련된 거 일조권 있지요? 아, 이건 높이, 이거는 다 완화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외울 때 조경하고 공개공지 외우는 거예요. 비스무리하잖아요. 공지 확보하는 거 아니요. 공개공지하고 공지든 달라. 이거 저 공부한 사람들은 벌써 입에서 뚝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공개공지. 5천, 문종이, 판원수기, 나쁜 친구 할 때 조경, 대지 면적 얼마 이상? 200, 녹지지역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조경하세요. 공개공지 확보하세요. 일조권 높이지 않는 거 있지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액면 그대로 안 하고 완화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네. 어디 가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옛날 기출문제, 대지 분할 제한. 걔가 답이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국토법, 건축법 관련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그게 아닌 거 찾아봐라. 1번 건폐율 용적률 맞죠? 2번 조경 확보하는 거 맞죠? 일조권 높이지 않으면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해놓고 대지에 분할 제한 넣어놓고 답 찾으라. 똑같이 안 써먹겠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되잖아요. 그건 질문 이렇게 내요.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하여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지구단위 지정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100% 완화. 100%요. 100% 완화는 가구별로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아예 설치 안 해도 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나오면 100%예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요런 규정들을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완화할 수 있다. 그게 아닌 거 찾아봐라면 이거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거. 맨 위에 게 뭐예요? 아니, 이게 뭐였냐고요. 앞문제에서.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빈칸. 아니, 이건 아니었네, 그러면. 요거부터. 용도, 지역, 지구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 제한, 일조권, 주차장 설치 기준,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주제가 암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4번, 5번 해서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가 안 되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도시 외의 지역이잖아요. 도시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의 용도 지역이란 말 나왔죠. 여기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있죠? 요거 여기에 있는 거 요거. 도시 외의 지역. 그러면 이제 건폐율은 얼마까지? 이게 이제 1.5배 준다는 얘기예요. 용적률 2배까지, 200%까지 완화해서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는 기본이잖아요. 자, 완화될 수 있는 거 건폐율, 용적률 말고 또 조경, 그 다음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일조권,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것. 건폐율, 용적률 여기 그죠? 특히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얼마만큼? 1.5배, 150. 용적률은 2배. 아, 이게 개발행위 허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받으란. 두 번째가 요거.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자기 집 마당 울타리가 아닌 곳에 물건을 몇 월 이상 적치할 때 허가받으라.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의 변경, 그죠?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매, 매립. 자, 형질 변경할 때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해도 돼요? 지목 변경 수반한다면 허가 받아야 돼요. 아, 그거 자주 나오잖아요. 자, 전답 사이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를 안 받고. 토속의 채취 허가 받아야 되죠. 자, 여기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 일정한 토지 분할 허가 받는데, 자, 중요한 게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 있지요. 요 사업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할 때는 따로 허가받고 안 받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허가받는 거 맞다.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돼요? 이런 거 그냥 툭 던져버려야 된다니까.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한다는 거. 요런 행위 대상이라도 왜, 도시지역이 있죠? 자, 이리 가서 공작물 설치로 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할 때 허가 받지만 몇 톤이야? 부피는 50, 면적도 50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도시지역 외로 가면 몇 배? 도시 외에서는 150, 150, 150 이하는 허가 안 받고. 다시 앞으로 가서 허가 안 받는 거 있지요? 여기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지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라도 육상, 의류, 양식장 시설은 허가를 받는 것 알아놓고요. 이 허가 제한, 요거 나온 김에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나오죠? 나오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 보존할 필요가 있다. 몇 년? 3년. 연장은? 자, 이렇게 3년 제한할 때 중앙이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합니다.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시장 운수가 제한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요게 동그라미 1번이지. 동그라미 2번이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오염 손상된단 말 나오고,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은 연장됨 해서 2년 연장, 최대 5년. 그래서 3번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짜고 있고, 최종 결정되면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허가 기준 달라질 곳. 그 다음 4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이 기반시설 부담 지정된 곳.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고 연장까지 해서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매수청구 나왔어요. 그죠? 왜요? 제일 좋아하잖아요. 자주 나오고 좀 복잡할수록 좋아한다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짜증난다 그러면 도움도 안 된다는 거.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놓고 몇 년 가도록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이때 10년이 가도록 안 한다는 말 속에는 가로수계가 나오니까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뭐하고 9년째 될 때 실시계획 인가 떨어졌어. 근데 11년째 안 하고 있어.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실시계획 인가도 안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주세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구한테 갈까요? 매수 청구는? 자, 원칙으로 누구한테 갈까요? 네, 어깨가 이거. 지정권자? 시행자? 시행자한테 간다? 막 가나? 막 가면 종점이 어디요? 원서 다시 한번 낸다? 27,500원이요? 종합반이? 우리 얼마죠 원서비가? 28,000원? 다시는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죠? 심하이가 아니고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실수한 거예요. 심하이. 우리 평소 써야 담아내기 뭐 이렇게 담아 이런 얘기. 내 담아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 형광등 역곡역 시장에서 할 때 난리 난 거. 지난주에 왜 역곡 시장 앞에 행사했다니까. 연예인 와가지고 그때 탈북자하고 코미디언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 담아 얘기하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북한에서 백열등, 우리는 백열등에 담아라고 그래서 담아 일본말 써서 북한에서 불알이라는데 불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근데 형광등 뭐라는 줄 아세요? 긴 불알이라고 하는데, 그 막 아저씨 난리 나서 웃고 막, 한 수백 명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내가 그래서 한참 찾아봤다니까요? 그 샹드리는 뭐게요? 때 불알이라고 하죠. 맞잖아요. 순수한 한글 쓰는 거니까요. 맞잖아요. 그 우리는 정부담아 뭐 형광등 이런 말 쓰는데, 진짜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욕 안 할 거예요? 형광등 안에 들어가는 저 초코다마 있죠? 걔들은 북한에 뭐라고 하죠? 씨, 불알.
불알. 말 되잖아요. 내가 욕하는 거 아니요. 시불알. 한마디 더 있는데요. 차마 못하겠어요. 이건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듣고 싶으면 이건 수업 못해요. 그 얘기 했다가는. 기아가 하더라고, 코미디언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19금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이렇게 한번 웃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냐? 특별시장, 광역시. 이게 중요하다고. A광역시 B구에서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광역시에 가는. 그런데 건축법은 A광역시 B구에서 그러면 B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구청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시에 가야 되고 광역시에 가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자, 매수 청구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그 다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얘는 시험 안 나오니까 시장, 군수한테 간다.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을 때 그놈한테 간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 통보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시행자가 LH공사가 시행자다 이런 말 나오지. 그럼 얘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A광역시 B구에서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얘한테 가야 돼요. LH공사는 6개월 내 땅 주인한테 산다고도 하고 광역시장한테도 매수업을 통보해줘야지. 그러니까 케이스 문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할 때에 자, 매수 절차나 매수 가격 결정해야 될 거 아니요. 평가해야 되지. 할 때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생활 법률. 자,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되겠지. 1억이 나왔네. 1억 현금 주는 게 원칙. 원칙이요. 골라 주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권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아니, 어떤 경우냐 그러면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부재 부동산 등으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줄 때 이때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그러면 LH공사가 매수 의무자면 채권 발행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안 되지. 매수 의무자가 얘들일 때만. 그래서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로 이렇게 딱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죠 지금?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된 날의 다음날 다 풀린다는 거. 여기. 그러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이 지문 그대로 나오거든 이게. 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이게 바로 공취법.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이런 거 시험에 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자,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일반 시장군수죠. 자, 이럴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다. 맞아 틀려요? 맞는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얼마까지 강화한다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지정할 때는 딸랑 심의 거쳐서, 그러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요. 주상, 공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얘 지정 대상이 바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있지요. 향후 2년 내 20% 이상 용량 초과해서 시설 설치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지요. 얘는 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죠. 지정권자는 똑같아요. 절차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가 보세요.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 2017년, 2016년, 그러죠?
지금 2008년이잖아요. 18년. 그러니까 2017년도 허가 건수가 2016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됐지. 그럼 뭘로 지정? 기반시설 부담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 증가가 20% 이상 늘었을 때,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뀌어서 용도, 지역, 지구 등이 변경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돼 가지고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소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될까요? 얼마요? 자, 외우세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요. 10만 이상으로 해야 돼요. 자, 이거 지정되면 몇 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짜야 된다. 1년에 안 짜면 다음날 실효돼요. 1년 되는 날의 다음날. 요거 지정되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정축할 때 돈 내야 돼요. 자, 이 돈 언제까지 낼까요? 허가? 건축허가 떨어지면 2달 내 돈 내라고 날라와. 욱하고 내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다 짓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또 있지요. 제일 높은 게. 그 다음은 이전건생. 그 다음 4등이 4마리. 문종이 운자, 문화집회, 정교, 운수, 자운순환. 그 다음 혹시 5등 뭐 어떤 놈인지 1점건생 1.3. 요 정도는 좀 외워놓고. 못 외운 사람은 허탈하게 웃네요. 공부 많이 했어야 돼요. 그죠? 공부 많이 한 사람, 만고의 진리는 공부 많이 하면 합격합니다. 덜 하면 합격 못하는 거. 만고의 진리거든요. 덜하고 합격한 사람 없어요. 그러죠? 지금이라도 밤새워서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4-5시간 잔다는 말을 왜 경기를 할까? 4-5시간밖에 자면 안 돼요. 더 이상 자면. 손에서 밥 먹을 때 책 보고, 화장실 책 보고, 와다 가다 책 보고 해야 돼. 계속.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요거. 1년 된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이놈. 여러분요. 요거 이 12월 달부터 좀 바뀌거든, 이놈. 요거 좀 단계별 집행계획 좀 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몇 년 기준? 3년 내에 하는 공사 부분은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 매년마다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1단계로 3년 내에 하는 거예요. 그죠? 업시키고 해야 돼요. 그 정도.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돈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죠. 돈 드는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57번에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이거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주의할 점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라고 됐죠.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특별시 등 시장운수에게 뭘 받고, 그러면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겠지. 그 다음에 누가 출입하더라도 며칠 전에 통지하고. 자, 그런데 타인 토지 출입을 할 때 7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 통지합니다. 그리고 증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동의는 받고 안 받고? 타인 토지 출입할 때 동의 받아야 될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갈게. 영원히 청약 못하네? 타인 토지 출입할 때 동의 받는 거 아니요. 그런데 들어가서 청약을 하다가 장애물이 있잖아요.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돼. 그때 동의 얻어야지. 그때 동의 안 받으면 별채가 없어졌나 보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장애물 날리고 할 때는 며칠 전 통지. 자, 그러면 시험 낼 때 출제위원들은 아차 잘못 내면 오류가 생기면 행정소송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요새는. 그래서 자꾸 숫자 부분 있지요. 행정권자 이런 걸 자꾸 내는 거예요. 타인 토지 출입할 때 며칠 전 통지. 7일. 들어가서 청량하다가 장애물 날려버리고 일시 사용할 때는 3일 전. 자, 여기서요. 여러분요. 아까 첫 시간에 각종 용어에서 기반시설 관련된 거 읽어놓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나온다면 이거 제가 아마 다음 주 중에 좀 프린트를 좀 요약 정리해서 또 가져올 텐데, 요 사업 있죠. 요 사업 매년 시험 나와요. 심지어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안 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분할해서 할 수 있고, 서류 뛸 때 돈 안 낸다는 거 있지요. 공시송달, 수용하고, 타인토지 출입, 국공유지, 매각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알아. 근데 이상한 구토머리 거 낸단 말이에요. 그 중에 공동구 있지요. 지하 맨홀 뚜껑 이걸 들어가는데
정비구역, 그 다음에 개발구역 똑같아요. 이 얼마 초과할 때 사업 시행하는 자가 뭘 설치하라고? 공동구.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프린트해서 오고 우리 학원생 아니신 분들은 카페에 올릴게요. 카페에 올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하거나 택지 개발할 때 지하 공동구 설치해줘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특히 이 부분 지금 자, 요 사업이잖아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 요 사업을 할 때 보세요. 국가나 국가 지자체 있죠. 기타 공공기관 요 가로속에 있는 애들 있죠. 외의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국가나 지자체나 요 공적 주체 애들 있죠. 얘들이 시행자 지정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이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험 낼 때 LH공사하고 지방공사가 둘 중에 한 놈 내놓고 시행자 지정받을 때 면적의 3분의 2 소유 뭐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순수한 일반 민간 시행자가 지정 제한 시설 시행자 지정받을 때 면적 얼마 토지 소유하고 총수의 동의였는데 국공유지 제외한. 자 다시 한번 허리 펴고요. 이 지금 또 졸라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원래 행정청이 시행자가 원칙이어요. 비행정청도 시행자 될 수 있다. 그럴 때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건설회사 등은 국공유지를 그러죠? 뺀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서 소유하고 총수 200을 동의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이런 요건이 필요 없다. 오케이? 그 다음 다시 한번 얘들 있지 얘들 시행자가 사업할 때 왜 조건부로 실시계인가 이행보증금 여기도 나와요. 얘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민간 애들만 예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수용 있죠. 수용. 다시 시설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면 땅이나 건물 정착물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토지 수용은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 이 법이요. 그러면 공치법하고 국토계획법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 우리 국토계획법이 우선해요. 도시개발법이 우선한다고, 정비법 우선한다고, 부동산 공법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의 일반법이 공치법이야. 그럼 이 법에 따르면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이라는 사업의 인정 얻으라고 돼 있어. 근데 국토법은 실시계획 어디 가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고시하면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자, 두 가지만 주의하세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별도의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따로 얻어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내든지, 여기서는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를 본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틀렸죠?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러면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사업인정 안 얻어도 돼요. 뭘 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즉 개발법에서는 언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자가 세부,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치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어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잘 보고 있는지 어쩐지. 강의하는 사람만 그냥 안달복달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도 속으로는 그렇죠? 내생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졸라고 그래요? 10월 27일 날 오후 5시 이후에 식구들 눈빛을 생각하시자 이 말이요. 식구들이라고 환영할까요 무조건? 그러죠? 그날 오후 5시면 다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시험지가 틀려 와가지고 안 된 것 같아 이러면 밥은 무슨 밥?
이러고 집안 분위기 싸해져요. 그죠? 자, 됐어. 75점 나와서 평균. 식구들 또 나오라 그래. 죽었어 다. 고기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공치법 준용하더라도 우리 국토개혁법 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했다면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별도로 사업인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표현 나올 때 반복할 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참 여기서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설사업을 잘못했다. 행정심판 제기 누구한테 가서? 그걸 걔들을 시행자로 지정해 준 자한테 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국토법엔 청문 대상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청문 실시하라 이렇게 낼 수 있거든. 계도실이라고 들어봤나요? 원래 계도 실토 4마리였는데 토지거래 허가 처분 취소는 중개사법 같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 실시한다. 계도실이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합니다. 자, 국토법에서 벌칙이 제일 센 게 몇 년? 3년 또는 3천만 원. 그러죠? 그게 2개. 개발행위 허가 위반한 자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 한 자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까지가 60개 지문 1장이에요. 이거 2장 들어갑니다. 참을 한 장. 시간 빨리 갑니다. 이거 진짜. 그러면 얘도 한 1시간, 한 2시 반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강의 아무것도 안 먹고 강의하는 놈도 있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떡하지? 그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좋아, 살 빠지고. 참을 한 잔 먹고 달립니다.